제가 준비한 것도 아마 중복되는 것 조금 있는데 아마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오늘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는 어제 삼성전자에 한 방 맞았습니다. 예, 그렇게 세게 들어올 줄 몰랐어요. 왜 이렇게 속이 시원하지? 아니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아직까지는. 아직도 결론은 못 내렸는데 몇 가지 관점에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이야기 이게 아마 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도운 것 중에서 가장 핫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 삼성전자 자사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018년 이후 그 6년 만에 작년 연말 11월 공시는 보통 11월 15일 정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 내용이 보면 1년 내 자사주 10조 원 매수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당장 이제 19일부터 매수가 들어왔고 3조 원은 일단 사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그래서 이제 7조 원은 25년도 올해 시기 조율하겠다. 그 내용이 이제 작년 11월 15일 날 공시 내용이었고, 그래서 첫날은 매수 안 했고 보니까 19일부터 매수를 했더라고요. 초반에는 한 100만 주 정도 신청을 했다가 최근에 보게 되면 날짜 역순인데 지금 50만 주 정도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엑셀을 쫙 돌려봤습니다. 11월 19일부터 과연 자사주를 몇 주를 매수했나 보니까 2월 10일 기준으로 4,860만 주를 매수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3개월 동안에 삼성전자의 절대 주가가 현재 55,000원 기준으로 상하 한 2,000원에 갇혀 있기 때문에 추정을 해보면 3조 원 규모는 총 5천만 주 정도가 됩니다. 보통주 기준이죠. 그러면 지금 잔여 가능한 매수는 대략 150만 주 정도가 남았으니까 이 속도라면 이번 주에 전량 소진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어차피 당시에 3조 원 가량은 이제 전량 소각하는 계획으로 가는 거고요. 그럼 남은 7조 원을 언제 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일본 루머입니다만은 7조 원이 더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와 그 다음에 시기 조율이라고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빨리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조금 전에 그 유진 이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레거시 반도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스마트폰 재고. 그러니까 저도 보긴 보는데 확실히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수급이고 펀더멘탈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당길 만한 게 뭘까를 가만히 봤더니 삼성이 어쨌든 지금 레거시 쪽에서는 위기입니다. 낸드도 감축하고 있고 지금 중국의 CXMT 같은 경우가 어제 보니까 5%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요? DRAM 쪽에서 MS가. 그리고 이제 지금 DDR4까지만 중국이 CXMT가 왔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지금 보면 DDR5까지 넘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HBM으로 가게 되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HBM의 DRAM 반도체 기여도는 하이닉스는 50%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채 20%가 되지 못하거든요. 그럼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만약에 레거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레거시 반점에서 어느 정도 하방 지지가 나온다면 레거시 관점에서 그러니까 HBM 빼고요. 레거시 관점에서 나왔을 때 상대적 수혜를 보는 거는 또 삼성전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HBM에 집중을 하면 못 따라가는 거고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고 5대 2니까. 그다음에 근데 뭐 중국의 이구 환신 제조라든지 뭐 스마트폰 재고 조정이라든지 이 보면 DRAM 같은 경우가 사실 실적이 많이 나빠졌던 경우가 데이터 센터는 오케이. 다만 PC나 스마트폰은 부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그런 효과 나오고 이제 춘절 효과 나오다 보니까 삼성이 주가가 움직였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기관들이 왜 이렇게 사는지를 모르겠는데 주가론적인 관점에 놓고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 작년도 10월, 22년도 10월 달 주가 우리나라 저점 찍을 때인데요. 2130포인트, 50포인트 정도. 그 주가 조절이 있긴 있습니다. 5만 원대 초반반이. 그리고 제가 촘촘하게 적어놨습니다만은 일단은 저는 57,500원이 넘어가면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액션을 취할 것 같고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변수는 좀 많은데 그거를 수급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셀 사이드에 외국인이 있고 바이 사이드에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그래프를 추적해 놨는데 외국인은 지난번에 이제 지분율이 50%가 깨졌어요. 21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2월 기준으로 49.91% 정도가 있고요. 기관들은 중간중간에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요 색깔인데 사기도 하고 팔았다고 하고 조금 최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최근 매수는 약간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주가는 사실 추세적으로 놓고 보면 외국인의 트래킹이 더 상관 계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사서 반등은 하는데 과연 얼마까지 반등할지는 결과적으로 왼쪽에 있는 외국인들이 매수 강도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보시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맞아요. 최근에 그 중국에 말씀하신 대로 DDR5까지 네. 치고 올라오는 그것 때문에 물론 반대쪽 사이드에서는 수율이 엉망이다. 아직 경쟁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다라는 의견도 있긴 했지만 이건 지금 HBM 빼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건 DDR5 같은 쪽에서도 치고 올라오는 그 영향 때문에 좀 어렵게 본 분들이 좀 많긴 해요. 삼성전자 비관적으로. 네, 그렇죠. 근데 다르잖아. 아,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그래도 쌈송이야 이러고. 지금 이제 관점이 뭐냐 하면은 레거시란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딥시크 이슈와도 좀 관련이 되는데 로봇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고사양의 반도체보다는 저사양의 반도체의 용처가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레거시 할 때 반도체 보면 그 대표적인 종목을 제가 종목 하나를 보게 되면 어보 반도체하고 제주 반도체의 주가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두 개의 기업이 최근에 연말부터 많이 올라온 이유가 결정적으로 중국의 춘절 효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의 춘절 효과에서 스마트폰이라는 데이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이제 고저사양 이 제주 반도체라는 기업이 잠깐 있는데 옆으로 잠깐 세면 물론 거래량이 작아서 조금 그랬습니다만은 제주 반도체의 특징이 이게 비메모리인데 반도체를 만드는 애들입니다. 국내 유일한 회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월 말에 보게 되면 탁 튀어오른 게 있어요. 이게 날짜는 좀 됐는데 요날 제가 아마 찐 시장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1월 중순입니다. 이때가 어떤 때냐 하면 중국의 2고 환신 정책은 사실 지난해 이제 연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좀 언급이 됐었고요. 보통 효과가 춘절이 아닌 설날이 아닌 1월 말이 아닌 그 중반부터 나왔던 건데 그때부터 얘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은 어보 반도체나 뭐 두산 테스나 이런 쪽으로 이어지면서 그게 MCU라든지 뭐 저전력 반도체 또는 에이직으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점에서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뭐 기관들 입장에서 단순히 자사주 매입을 통한 매수만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종의 그들의 생각은 레거시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는 근데 그거를 지금 레거시로 맞추게 되면 이거는 착시 효과가 생길 수가 있다. 종국에는 HBM4의 성자가 누가 될 건가가 가장 큰 관건이지 않겠느냐 그런 뷰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관점이 있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2월 초중순 분위기는 HBM에 대한 이슈보다는 사실 레거시에 대한 이슈 자체가 조금 누각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는 조금 반등을 했는데 이건 사실 아직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요즘 반도체 소부장이 너무 잘 나가가지고 물론 뭐 종목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지금 한참 설명을 드렸는데 아니 왜 나는 그래도 집중을 납득이 안 안 가. 하십니까? 아니 그거 가지고 부족해. 좀 더 딥한 게 필요할 것 같아. 아니 지금 저의 설명이 좀 부족했다 이제. 예. 세트업체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실제로 스마트폰 재고의 속도가 좋아졌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국내 사전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누구나 다 하는 얘기고 우리 양봉한테 기대하는 건 그보다 더 딥한 거. 자, 그래서 근데 반도체 매물의 고점이 온 이유가 8월 달에 존킴이나 이런 친구들이 말한 이유가 PC와 스마트폰 쪽이 아주 바닥이 어려우니 여기서 이제 PC와 스마트폰 쪽에서 스마트폰 쪽은 중국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판매 증가가 나오는 거고 PC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샘 알트만이나 이런 뭐 딥시크 이슈로 인해서 온 디바이스 AI의 개화가 제약되니 AI PC의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의 바닥론이 논해졌다. 그 말은 네. 우리 양봉 가슴 한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 논리 때문에 올랐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그 제주 반도체나 어버 반도체나 두산 테스나 DB 하이텍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네들의 그 사업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대부분 레거시 쪽이라서. 혹시 이 미국에서의 그 어떤 앞으로 중국 이번에 뭐 딥시크 발로 해서 네. 여러 가지 더 저사양 혹은 레거시 쪽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규제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한국의 이 밸류체인이 좀 더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요거는 없나요? 뭐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 사실 근데 이번에 딥시크에 들어간 HBM의 H800 모델은 제가 알기로는 그 규제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까지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일단은 사실 규제 대상이 아닌 아이템에서 실제적으로 딥시크에 구현됐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좀 시장이 좀 명절 전후에 충격이 많이 왔던 것 같고 그런 진행 중인 것 같고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그것까지 규제를 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